천한 것과는 말도 섞기 싫으니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 박금자가 하객들 앞에서 서윤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이 서윤의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엄마, 제 목걸이. 신우이가 구두굽으로 짓밟은 펜던트 조각을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검은 세단 수십 대가 빗속에 선 서윤 앞에 멈춰 섰고 정장을 입은 사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성진그룹의 정당한 승계자이신 이서윤 양, 이제 집으로 가시죠. 며느리에서 회장으로 격이 달라진 그녀의 차가운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도심 한복판의 호텔 대연회장이 황금빛 조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대성건설 안주인 박금자의 칠순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연회장 한편의 안내데스크 뒤에서 서윤이 귀빈들의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수한 회색 원피스를 입은 서윤의 모습은 화려한 잔치와는 대조적이었어요. 서윤아, 거기 가방 하나 더 있잖아. 박금자의 신복인 김사모가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서윤은 얼음 바스켓을 들고 김사모가 가리킨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김사모가 일부러 발을 쭉 뻗었어요. 서윤의 발목에 걸린 김사모의 발에 서윤이 비틀거렸습니다. 서윤이 균형을 잃으며 앞으로 넘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얼음 바스켓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얼음과 차가운 물이 박금자의 고가 한복 위로 쏟아졌어요. 박금자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박금자와 서윤에게 쏠렸어요. 박금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천한 것이. 박금자가 서윤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찰싹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말도 섞기 싫은 천한 것과는 한순간도 같이 있기 싫어. 박금자가 하객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박금자가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 서윤의 머리 위로 부었어요. 차가운 물이 서윤의 머리카락과 옷을 적셨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이때 연회장 입구에서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진우의 팔에는 짙은 화장을 한 미나가 매달려 있었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진우 씨 부인 아닌 것 같은데? 진우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왜 그 여자와? 닥쳐.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우가 서윤의 손에서 아이의 애착 인형을 빼앗았어요. 토끼 모양의 낡은 인형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우가 구두로 인형을 세게 밟았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미나가 서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포기해요. 진우 오빠는 이미 제 사람이거든요. 이때 신우이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서윤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를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가는 체인이 끊어지며 펜던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싸구려나 차고 다니면서. 수진이 하이힐로 펜던트를 짓밟았습니다. 펜던트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어요. 서윤이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엄마, 제 목걸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금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엄마, 내 엄마는 이미 죽었잖아. 연회장 한쪽에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박금자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 씨, 잠깐 얘기 좀 하죠. 변호사가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서윤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리며 지켜보았습니다. 비상계단의 차가운 공기가
서윤의 젖은 옷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어요.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게 뭔가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상가 소유권 포기 각서와 이혼 동의서예요.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우가 서윤의 턱을 잡아 올렸어요. 서명 안 하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서명을 마친 서윤을 진우가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제 꺼져. 서윤이 비 내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서윤의 얼굴을 때렸어요. 서윤이 부서진 펜던트 조각을 꽉 쥐고 아이를 찾아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문은 이미 굳게 잠겨 있었어요. 서윤의 짐들이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빗속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왔어. 그때 검은 세단 수십 대가 서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렸어요. 사내들이 서윤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맨 앞에 사내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봉투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어요. 성진그룹 차도준 실장입니다. 이서윤 양이시죠? 서윤이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어요. 5년 전 실종된 성진그룹의 정당한 승계자이신 이서윤 양, 이제 집으로 가시죠. 도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이 그 손을 잡고 차에 올랐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창문 너머로 대성건설 저택의 불빛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진그룹 펜트하우스의 넓은 침실에서 서윤이 눈을 떴습니다. 하얀 시트와 부드러운 베개가 서윤을 감싸고 있었어요. 전문 의료진이 서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어떠신가요? 의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기억나요.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도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이서윤 회장님, 보여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서윤이 침대에서 일어나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부모님의 사진이 나왔어요. 그 아래에는 대성건설의 부실 공사 관련 문서들이 빼곡했습니다. 부모님이 이걸 고발하려고 하셨던 거군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직후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한편 대성건설 사무실에서 박금자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찾았어?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박금자가 전화를 끊고 진우를 불렀어요. 진우야, 그 상가를 담보로 돈을 빌려. 엄마, 그러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닥쳐. 지금이 기회야. 박금자의 눈이 욕심으로 번득였습니다. 성진그룹에서는 서윤이 도준과 함께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서윤이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영진 회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준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서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대성건설을 어떻게 처리하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걸 미끼로 던지겠습니다. 도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신도시 하청권이군요. 정확합니다. 대성건설에서 진우가 미나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성진그룹 주식 사면 대박 날 거야. 미나가 진우의 귀에 속삭였어요. 하지만 돈이, 회사 돈 좀 빌렸으면 되잖아. 나중에 갚으면 되고. 진우가 망설이다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대성건설의 공금이 주식 매수에 사용되었어요.
성진그룹에서 서윤이 은행 관계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성건설의 대출 연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이 전화를 끊고 도준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군요. 한편 명품숍에서 수진이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서윤과 닮은 여자가 수억 원어치 상품을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수진을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뭐야? 나 강수진이야. 수진이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굴욕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대성건설 별채에서 박금자가 아이를 찾았습니다. 준호가 어디 있어? 박금자가 방 안을 뒤졌어요. 하지만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금자가 혈색이 없는 얼굴로 진우를 불렀어요. 진우야, 준호가 없어. 뭐라고요? 진우가 놀라며 달려왔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박금자가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말했어요. 아이 친권 회복 소송이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뭐라고? 박금자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성진그룹 회장실에서 도준이 서윤에게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강준 전무의 비자금 조성 장부입니다. 서윤이 파일을 훑어보았어요. 대성건설과의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군요. 이강준 전무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큰 특종 하나 터뜨려 드리죠. 다음 날 아침 대성건설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박금자가 봉투를 뜯어보았어요. 성진그룹 전략적 파트너 선정 안내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야, 우리가 선택받았어. 박금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진우와 수진이 달려와서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성진그룹에서 우리를 찾고 있었나 봐요. 수진이 기뻐하며 뛰어다녔어요. 당장 최고급 옷 사러 가자. 박금자가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전 재산을 털어 예복과 장신구를 구입했어요. 취임식 전날 새벽 서윤이 부모님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새로 가공한 펜던트가 들려 있었어요. 부서진 조각들이 정교하게 이어져 브로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서윤이 브로치를 정장 가슴에 달았어요. 차가운 결심이 서윤의 눈에서 빛났습니다. 취임식 당일 오후 호텔 대연회장이 언론과 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성건설 식구들이 VIP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어요. 박금자가 값비싼 한복을 입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성건설 박금자입니다. 성진그룹 관계자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진우와 수진도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으스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진의 파트너가 된다니 정말 기분 좋네요. 수진이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취임식이 시작되자 이강준 전무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강준이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오늘 여기 서 있는 여자는 성진그룹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강준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여자는 대성건설에서 쫓겨난 비천한 며느리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위조된 유전자 검사지가 떠올랐어요. 이어서 서윤이 며느리 시절 고된 모습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빨래를 널고 걸레질을 하는 서윤의 모습이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터뜨렸습니다.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어요. 특종이다. 가짜 상속녀. 사기극이었어. 기자들이 휴대폰으로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어요. 장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우가 군중 사이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저 여자는 제 집에서 밥 얻어먹던 여자예요. 진우가 손가락으로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하루 종일 걸레질이나 하던 여자가 무슨 회장이라는 거예요. 박금자도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거지 같은 것이 감히 성진그룹 회장이라니. 성진그룹의 원로 이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사가 도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도준 실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해명이 필요하지 않소? 다른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취임식장 분위기가 험악하게 변해갔습니다. 도준이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준이 손짓을 하자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떠올랐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시간 인증 영상이었습니다. 방금 이강준 전무가 제시한 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화면에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어서 또 다른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이강준과 진우가 호텔 밀실에서 돈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이었어요. 돈은 충분히 줬으니까 확실히 해. 화면 속 이강준이 말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매장시키겠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장내에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어요. 도준이 손짓을 하자 정장 차림의 검찰 수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강준, 증거 조작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이강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이건 함정이야. 놓아줘. 이강준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가 끌려나가자 장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무대 뒤편에 거대한 금속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터져 나왔어요. 서윤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검은 정장에 펜던트 브로치를 단 서윤이 단상 중앙에 섰어요. 압도적인 위용이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박금자와 진우에게 향했어요. 박금자가 입을 벌린 채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도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서윤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경호원에게 손짓했어요. 경호원이 박금자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바닥에 엎질렀습니다. 붉은 와인이 박금자의 한복에 튀었어요. 말 섞기조차 역겹다던 그 며느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요. 서윤의 목소리가 장내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격이 좀 맞으십니까? 박금자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어요. 서윤아. 회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박금자와 진우의 팔을 잡았어요. 놓아줘. 놓으라고. 진우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들이 바닥을 긁으며 끌려나갔습니다. 서윤이 마이크를 잡고 취임사를 시작했어요. 성진그룹은 대성건설과의 모든 협력 관계를 종결합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어요. 또한 그들이 성진에 끼친 손해에 대해 천문학적인 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서윤의 선언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정한 승부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혼 재판 당일 오전 법원 복도에 서윤의 변호인단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서윤이 당당한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반대편에는 진우가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도 한 명뿐이었습니다. 진우 씨의 불륜 증거부터 제출하겠습니다. 서윤의 변호사가 사진들을 내밀었어요. 진우와 미나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폭력 증거입니다. 서윤의 멍든 사진들이 공개되었어요. 진우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대성건설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마다 빨간색 하한가 표시가 떠 있었어요. 대성건설 또 하한가. 이제 정말 끝났구나. 트레이더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성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이 모두 중단되었어요. 인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언제 나올까?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닌가? 현장 소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서윤이 아파트 앞을 걸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이서윤 양이시죠? 서윤이 경계심을 갖고 뒤돌아봤어요. 김상철 검사입니다. 과거 아버님이 후원하셨던 장학생이었습니다. 김 검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를? 네. 덕분에 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 검사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것은 아버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일기입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어요. 펼쳐보니 아버지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서윤이를 지켜야 한다. 끝까지 핸들을 놓지 말자. 마지막 날의 기록이었어요. 사고 당일 아버님은 서윤 양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으셨습니다. 김 검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성건설 비리 수사 자료입니다. 김 검사가 또 다른 파일을 건넸어요. 성진그룹 안전가옥에서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문을 열고 서윤을 안내했어요. 준호야. 서윤이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서윤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아이가 서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윤이 아이를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준호는 엄마 기다렸어요. 도준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복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이 도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파괴가 아닌 건설의 복수 말입니까? 네.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요. 다음 날 도준이 대성건설의 하청 업체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에서 여러분을 직속 계열사로 편입하겠습니다. 업체 대표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입니까? 네.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도준이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날 오후 진우가 성진그룹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도와줘. 진우가 무릎을 꿇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서윤은 진우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그냥 지나갔습니다. 서윤아, 한때는 부부였잖아. 진우가 울부짖었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박금자가 낡은 원룸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신임 회장 화려한 복귀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박금자가 신문을 찢어버렸습니다. 저 못된 년이. 박금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박금자가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닥에는 쪽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포기하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박금자가 쪽지를 구겨버렸어요. 며칠 후 서윤이 대성건설을 헐값에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진그룹 회의실에서 서윤이 임원들에게 말했어요. 본사 건물을 철거하고 산재 피해 노동자 복지관을 짓겠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수진이 경비원에게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카드가 정지되었다고요? 죄송합니다.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수진이 굴욕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 후 수진은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떠주는 수진의 모습이 초라했어요. 성진그룹에서는 서윤의 신성장 동력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치며 서윤을 격려했어요. 역시 진짜 경영자다. 성진그룹의 미래가 밝다. 도준이 서윤 곁에서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주말 오후 서윤과 아이가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윤이 꽃을 올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복수가 거의 끝나가요. 아이가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편 감옥에서 이강준이 진우와 면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았어. 이강준이 음흉하게 웃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서윤을 단번에 무너뜨릴 방법 말이야. 진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새로운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성진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장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은 이제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기업 평판도 1위 상패가 서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모든 임직원과 나누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윤이 과거 시댁의 칠순 잔치가 열렸던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만찬이었어요.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이 정갈한 음식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한 할머니가 서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서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도준이 서윤에게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성취입니다. 도준 씨 덕분이에요. 서윤이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저녁 시간 서윤의 집에서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도준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밥 먹자. 네, 엄마. 아이가 달려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성진그룹에서 신제품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서윤이 대성건설의 핵심 기술을 흡수한 신제품을 소개했어요. 이 제품으로 시장을 석권하겠습니다.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어요.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경매장에서 박금자의 명품 가구들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서윤이 직접 참석해서 모든 물건을 낙찰받았어요. 낙찰된 수익금은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서윤의 선언에 경매장이 박수로 뒤덮였어요. 한편 어느 저택의 정원에서 박금자가 정원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작업복을 입고 풀을 뽑고 있었어요. 그때 담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금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서윤과 아이가 정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서윤이 아이를 업고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재밌지? 네, 엄마. 더 해주세요. 박금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호미를 꽉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살고 있는 단칸방에 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채무 이행 독촉장이라고 적힌 봉투였어요. 벽에는 이미 수십 장의 독촉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 왔네. 진우가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술병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밤 진우가 술에 취해 서윤의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나 여기 있어. 진우가 소리쳤어요. 곧 검은 정장의 보안팀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나는 서윤이 남편이야.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보안팀이 진우를 쓰레기장으로 끌고 갔어요.
진우가 쓰레기 더미에 처박혔습니다. 아, 이게 내 처지구나. 진우가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성진그룹 이사회에서 서윤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강준의 잔당 세력들이 모두 제명되었어요. 앞으로 성진그룹은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서윤의 선언에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주말에 서윤과 도준이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도 함께였어요. 해변에서 아이가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보세요. 아이가 서윤과 도준을 부르고 있었어요. 도준이 살짝 당황했지만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정말 멋지다. 바다를 바라보며 서윤과 도준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상처가 많이 아물었네요. 도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준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서윤 씨를 지킬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어요. 성진그룹으로 돌아온 서윤이 건설 부문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부모님이 꿈꾸었던 정직한 건설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어요. 앞으로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현장 관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서윤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우리 준호가 대단하네. 아이는 더 이상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서윤의 사랑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회장실 한편에는 며느리 시절 입었던 수수한 옷이 걸려 있었어요. 서윤이 그 옷을 바라보며 초심을 다졌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어. 그날 밤 성진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해킹 시도가 감지된 것이었어요. 누군가 서윤의 보안망을 뚫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실에서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핵심 데이터 유출 위험. 즉시 차단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의 핸드폰으로 영상이 전송되었어요. 아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경악하며 아이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 순간 정전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윤을 덮쳤어요. 으아! 서윤의 비명소리가 어둠 속에 사라졌습니다. 정전 후 서윤이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목이 아팠어요. 서윤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호야. 하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베개 위에는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영권 양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윤이 종이를 움켜쥐며 소리쳤어요. 준호, 어디 있어? 그때 서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금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윤아, 내 아이가 보고 싶으면 경영권을 넘겨. 박금자, 당신이 준호를 데려간 거야. 맞아. 그 애는 우리 손자거든. 박금자의 목소리에 아기가 가득했어요. 도시 외곽의 폐쇄된 창고에서 진우가 아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조용히 해. 엄마가 곧 올 거야. 진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박금자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 상태는 어때? 계속 울고만 있어요. 그때 아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어요.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헉, 헉.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과거에 알았던 심장 질환이 재발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애가 이상해. 진우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그냥 두자. 서윤이 빨리 오겠지. 박금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성진그룹에서 도준이 서윤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회장님, 이건 함정입니다. 직접 가시면 안 돼요. 내 아이가 위험해. 서윤이 도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저희가 찾아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도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성진그룹 내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회장 자녀 납치 소식이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매수된 이사들이 서윤의 직무 정지를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도준이 그룹 전용 위성을 가동해 납치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악천후 때문에 신호가 자꾸 끊겼어요. 신호 복구 안 돼요? 날씨가 너무 안 좋습니다. 기술팀이 안타까워했어요. 서윤이 카메라 앞에 서서 라이브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경영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제 아이를 돌려주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창고에서 박금자가 서윤의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봐라, 결국 무릎 꿇었잖아. 박금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이강준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계획 변경이야. 아이를 직접 처리해. 뭐라고? 그건 너무. 돈은 내가 따로 줄 테니까. 박금자가 망설이다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알겠어. 서윤에게 직접 돈을 가져오라고 하자. 박금자가 장소를 받고 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폐공장으로 와. 혼자서. 서윤이 전화를 받고 차에 올랐어요. 빗길을 질주하며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창고에서 아이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어요. 아이가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 진우가 아이를 흔들었어요. 처음으로 부성애가 솟아났습니다. 이것 좀 봐. 애가 죽을 것 같아. 진우가 박금자에게 소리쳤어요. 조용히 해. 서윤만 오면 돼. 박금자가 돈 가방만 찾고 있었어요. 그때 이강준이 보낸 킬러들이 창고에 나타났습니다. 박금자 씨 배신하셨네요. 뭐? 뭔 말이야? 보스 말씀으로는 아이를 직접 처리하라고 하셨는데요. 킬러가 총을 꺼냈어요. 박금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계획이 바뀌었어. 그 순간 도준이 이끄는 타격대가 창고를 포위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졌어요. 폐공장에 먼저 도착한 서윤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어요. 준호야. 서윤이 아이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아이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서윤이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필사적으로 가슴을 눌러주고 있었어요. 진우가 옆에서 울고 있었고 박금자는 돈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살아줘. 서윤의 간절한 기도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이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간 헬기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도준이 이끄는 타격대가 폐공장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총소리가 멈추고 킬러들이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회장님, 도준이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서윤이 의식을 잃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제발.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의 맥박이 아주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시죠. 도준이 서윤을 도와 아이를 헬기로 옮겼어요. 헬기가 병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뒤에서 경찰이 진우와 박금자를 체포하고 있었어요. 조직범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놓아줘. 나는 할머니라고. 박금자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진우는 멍한 표정으로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일 뻔했구나. 진우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서윤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계속 켜져 있었어요. 도준이 서윤 곁에 서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최고의 의료진이 수술하고 있습니다. 도준 씨, 만약에 준호가 그런 말씀 마세요. 도준이 서윤의 어깨를 감쌌어요. 몇 시간 후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서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혈액과 장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서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강준과 시댁 식구들의 모든 범죄 행위를 공개했어요. 아이를 볼모로 삼는 비인간적 행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언론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어요.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엄벌을 요구한다. 어떻게 아이를 납치할 수 있어? 인터넷에는 대성건설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 청원이 쏟아졌어요. 검찰에서는 이들을 조직범죄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박금자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할머니야. 손자를 데려간 게 뭐가 나빠. 하지만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진우는 감옥에서 정신적 붕괴를 겪고 있었어요. 매일 벽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진우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샜어요. 병원에서 아이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서윤이 병상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응, 준호야. 엄마가 여기 있어. 무서웠어요. 이제 안전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서윤이 아이를 꽉 껴안았어요. 성진그룹 이사회에서 서윤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흔들었던 이사들을 숙청했습니다. 앞으로는 충성심이 검증된 분들과만 함께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사들이 임명되었어요. 조직이 완전히 일신되었습니다. 도주는 서윤을 위협했던 외부 세력을 모두 법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이강준의 잔당들도 모두 처벌받았어요. 이제 정말 안전합니다. 도준이 서윤에게 보고했어요. 법원에서 서윤이 아이의 성을 이씨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진우의 친권도 영구 박탈되었어요. 이제 이준호가 법적으로도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성진그룹 주가가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서윤의 위기 극복 능력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에요. 대단한 리더십이다. 모성애까지 겸비한 완벽한 CEO. 투자자들이 열광했어요. 서윤은 자신을 지켜준 의료진과 보안팀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했습니다. 또 납치 피해 아동들을 위한 글로벌 재단도 설립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서윤의 선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윤과 아이가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이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엄마, 꽃이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다. 서윤이 아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도준이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후 서울 시내 대형 서점에 타임지 최신호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서윤의 당당한 모습이 실려 있었어요. 아시아를 대표하는 여성 경영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점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 사람이 성진그룹 회장이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야. 성진그룹 본사에서는 임직원들이 자부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어요. 한 신입사원이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래.
우리 회장님 덕분이야.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진이 식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설거지를 하는 수진의 모습이 초라했어요. 과거 자신이 서윤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수진이 후회하며 중얼거렸어요. 감옥에서 진우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역 중 얻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상태였어요. 매일같이 서윤에게 편지를 썼지만 모두 반송되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또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요양소에서 박금자가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심해져서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서윤아, 빨리 와서 설거지해. 간병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박금자를 바라봤어요. 초등학교 입학식장에서 서윤과 도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새 교복을 입고 의젓하게 서 있었어요. 이준호. 아이가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과 도준이 뿌듯하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 준호 정말 의젓하네. 앞으로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겠어요. 도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방과 후 아이가 집에 와서 서윤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 반장 됐어요. 정말 우리 준호가 대단하네. 서윤이 아이를 들어올렸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서윤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주말 오후 서윤의 옛집이 완전히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거주했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작은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서윤과 도준이 소박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어요. 가족과 친구들만 참석한 조용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겠습니까? 네. 서윤과 도준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아이가 꽃을 뿌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성진그룹 부회장실에서 도준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혁신적인 결정들을 뒷받침하는 일이었어요. 역시 훌륭한 판단이네요. 도준이 서류에 승인 도장을 찍었어요. 호텔 연회장이 존중의 홀이라는 새 이름으로 단장되었습니다. 갑질 근절을 위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어요. 서윤이 강단에 서서 강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중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대성건설 옛 부지에는 숲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공원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성진그룹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직접 참여해서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을 도왔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있을 거예요. 한 여성이 서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서윤의 회장실 책상 위에는 보석함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조각났던 펜던트가 정교하게 복원되어 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한강변을 서윤과 도준, 그리고 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내일은 뭐 할 거예요? 준호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정말요? 놀이공원 갈래요. 아이가 깡충깡충 뛰었어요. 서윤과 도준이 웃으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제는 누구도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서윤의 새로운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기억을 잃고 천대받던 며느리에서 성진그룹 회장으로 돌아온 그녀의 여정,
그리고 자신을 짓밟았던 이들에게 되돌려준 차갑지만 정당한 복수까지.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바닥까지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윤처럼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서윤이 부모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누군가를 함부로 무시하지도 당하지도 않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